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진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총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대진고 문제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이 4문항이나 되고요. 그 안에 세부문항이 이제 11문항 정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에 객관식, 지문에서 시간이 좀 걸렸던 친구들은 서술형에서 세부문항 11문항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개념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서술형 문제 쓰는 연습은 많이 안 해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좀 힘들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진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뉴런과 신경전도 파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를 대사증후군까지 봤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 자체가 뉴런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유전 다음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생명과학 파트가 이제 신경전도, 막전이 그래프 문제고요. 그 다음 근수축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유전만큼 꽤 까다롭습니다만 그 부분의 문제가 고3 모의고사 수준으로 이제 유형별로 5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 자체가 아무래도 상위 등급과 중위권 등급 차이에 점수 간격이 좀 넓을 걸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어요. 중간고사 범위가 좀 적어요. 이제 올해 준비하는 친구들 말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2025년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실 거잖아요. 그럼 대진고는 여태까지 많은 파트에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좀 작게 보고 1학기 기말고사를 좀 넓게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하기 전 겨울방학 때 1학기 기말 파트에 이제 막전이나 그 다음에 근수축 같은 것들을 미리 좀 공부해 놓는 것이 여러분 2학년 올라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말고사 범위 자체가 뉴런부터 방어작용까지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넓었죠. 그래서 생명을 또 첫날 수학이랑 같이 보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매번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이번 시험은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날 이제 학원에 와서 직보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전도 근수축의 까다로운 문항 외에요. 억제제나 대뇌의 부분 기능 그리고 경로 문제 등도 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복잡하다고 수업 시간에 이제 좀 고3 모의고사나 학평 외에서 내신에서 잘 나오는 좀 까다로운 형태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부족했을 경우는 점수가 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요. 뉴런에서 2문항 나왔어요. 7번 문항의 신경 전달 물질의 억제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생명과학의 트렌드가 억제제라는 거 무슨 단원에서 무슨 단원으로 아니면 무슨 상황에서 무슨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차단하는 억제제가 있다. 뭐 이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트렌드거든요. 대진고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고요. 학원에서는 따로 모아서 정리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만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억제제가 또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신경전도가 6문항이나 나왔습니다. 막전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번에서도 역시나 이온 확산 저해제 처리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는 막전이의 변화 속도가 다른 뉴런 이런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면서 물론 학원에서도 준비는 하지만 이 막전이 변화 속도가 다른 문제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까다로운 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내신 기출 문제를 푸셨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수축은 4문항이 나왔고요. 뭐 ATP나 크레아틴 인산 같은 이제 자세한 유형이 나오진 않았어요. 4문항 모두 고3 모의고사 형태의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근수축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계에는 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4번에 대뇌의 겉질 위치에 따른 이제 담당 문제는 따로 모아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학원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진 않는 부분이에요. 이제 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은 해드립니다만 그 문제도 따로 모아서 이제 제공은 합니다만 이제 안 나오는 학교들이 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험 전날 이렇게 직보일 때 본인이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첫날이었고 수학과 같이 보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항상성이나 병원체 방어작용이 각각 내문항, 한문항, 내문항 출제가 됐고요. 뭐 요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요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